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이제 이 HTML, CSS,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CSS 클래스 이름이요. CSS가 아니라 클래스 명명법이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클래스 이름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뭐 파스칼 케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멜 케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제 내가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제 규격에 맞춰서 이름을 짓겠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름 뭐 짓는 방법 해가지고 뭐라 쓸까요? 파스칼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클래스 네이밍 규칙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이밍 규칙 총정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좀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내용이 나오나? 내용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코딩 명령 구칙, 이거는 이제 뭐 CSS 클래스 이름 지을 때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클래스 이름 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 아니라 대문자로 시작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카멜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 혹 생각하면 되거든요. 낙타 혹. 그러니까 낙타 혹이 이제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카멜 케이스를 하는데, 근데 보통 클래스 이름 지을 때는 케밥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 표기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언더바를 이제 단어와 단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가 메뉴 하면 단어죠. 그럼 메가 한 다음에 언더바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 표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클래스 이름 지을 때는 이 카멜 케이스는 잘 안 쓰고요. 케밥과 스네이크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보통은 케밥을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케밥 케이스 쓴다 하면 그 케이스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 지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그 회사에서 스네이크 케이스 표기법을 쓴다 하면 스네이크 표기법에 따라서 그냥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편한 거 쓰시면 되고,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 규칙을 이제 일관성 있게 적으려면 적는 게 좋아요. 뭐 카멜 썼다가 케밥 썼다가 스네이크 썼다가 뭐 짬뽕으로 섞어서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끔 보면.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코드라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케밥을 지을 거면 케밥, 스네이크로 할 거면 스네이크. 그러니까 파스칼이라는 거는 이제 카멜 케이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멜이 이제 시작되는 단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문자라면 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문자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케밥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표기법을 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나는 케밥 케이스를 배웠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케밥 케이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케밥 케이스라는 걸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제일 잘 어울리는 클래스 이름 명명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뱀. 자, 뱀이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블럭, 그 다음에 멘트였던가? 엘리멘트. 그 다음에 얘는 모디파이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디파이어는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얘는 이제 블럭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엘리먼트를 우리가 요소라 하잖아요. 요소, 그죠? 그러니까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뭐 수정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디파이 자체가 수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블럭 엘리먼트 중에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블럭과 엘리먼트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독립적인 컴포넌트. 일단 제가 이제 컴포넌트 말이 막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독립적인 컴포넌트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블럭의 일부 요소, 일부 요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설명한다고 하면 블록이나 요소에
모양이나 상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이나 상태. 그러니까 또는 동작.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카오뱅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름 짓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헤더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탑바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탑바.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여기까지는 사실 무난해요. 여기까지는 무난해요. 무난한데, 이제 로고를 지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로고 박스라고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로고 박스. 로고 박스를 쓴 다음에 뭐 a-탭 한 다음에 클래스 해가지고 로고 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로고라는 녀석이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로고라고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보면 이 로고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있나요? 없죠. 지금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라는 녀석은 여기에만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여기에만. 그러면 여기에만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떼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라는 이 로고라는 녀석이 탑바, 즉 요 헤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다. 다시, 그러니까 이 탑바라는 녀석, 그러니까 탑바가 아니라 이 로고라는 녀석이 탑바 안에 있을 때만 뭐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지어줘야 되냐면 탑바라 쓴 다음에 언더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지어주면 뭐가 좋냐면, 원래 우리가 이 CSS 접근할 때 강사가 이제 선택자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접근해야 돼. 뭐 탑바, 뭐 컨테이너, 뭐 로고 박스, 뭐 이렇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사실 접근한다고 하면, 그죠? 근데 이렇게 접근 안 하고 그냥 뭐 할 수 있다? 그냥 내가 로고만 떼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탑바 로고 이렇게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CSS가 길어지는 걸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얘는 어차피 독립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요. 그러면 강사님 얘가 지금 로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로고 박스라고 쓴 다음에 로고라고 써야 되냐? 아니요, 이건 틀린 거예요. CSS로 여러분들 접근할 때는 어차피 얘가 독립적인 요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HTML상의 로고라는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2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 그게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로고냐 아니면 또는 푸터 안에 종속되어 있는 로고냐 해가지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HTML상의 로고라는 녀석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된다? 로고라고 이름 짓고 요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ID 생각하면 돼요. ID 여러분들. 근데 ID랑은 좀 다르죠. ID랑은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따로 벗어난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의미를 가질까요? 얘네들은 이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HTML 상에 얘네들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근데 메뉴라는 거는 나중에 메뉴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PC에 종속되어 있는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맞는 메뉴가 또 따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는 뭐 PC라고 한다면 PC 메뉴, 모바일하면 모바일 메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다, 뭐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얘가 이 헤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여기다가 내부라 썼을 때 탑바에 언더바 메뉴 1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탑바 안에 그러니까 요거 안에 ULLI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독립적인 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넌트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만들어진 블록, 레고 블록 생각하면 되거든요. 레고 블록. 하나의 이제 완성된 모음이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조립한다 했을 때 자동차 바퀴, 자동차 핸들, 자동차 차체 이런 것들이 하나에다가 뭐다? 독립적인 뭐다? 블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레고 블록 조합하면 뭐 내가 만약에 어떤 성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성에 맞는 레고 블록 딱 조합하면 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의 뭐다? 조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다? 블록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요소 안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탑바 언더바 메뉴 1 이런 식으로 지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ULLI 뭐 이런 식으로 A 구조 썼는데 얘가 리스트잖아요, LI가.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그럼 이 강사 이거 탑바 메뉴 1에 종속되어 있는 LI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 리스트. 이건 틀린 겁니다. 언더바 한 번밖에 못 써요. 무조건.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탑바에 그냥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아니면 리스트 뭐 아이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던가. 그러면 이제 이런 녀석은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만 있어도 이제 우리가 식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이라고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CSS 명명법 해가지고 블럭 엘리먼트 모디파이어라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후에 있어요. 뱀의 공식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run y 이제 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쓰냐. 그러면서 자 로고, 뭐 인풋, 메뉴 엘리먼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샘플 텍스트.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보면 버튼 이거는 상태나 동작들을 의미할 때는 이제 모디파이어로 이런 식으로 지는데 자 여기 또 있나? 여기 네이밍이라고 되어 있죠. 네이밍 딱 들어가 보면 블록으로 이름을 어떻게 짓냐? 이름을 어떻게 짓냐? 그러니까 HTML로 블럭을 지었을 때는 그냥 이제 블럭 독립적인 컴포넌트는 이렇게 짓는다. 그 다음에 CSS로 검색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 점 블록 이런 식으로 검색한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로고도 마찬가지로 이름 로고로 짓고 검색할 때 로고 이런 식으로 검색한 것처럼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엘리먼트가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영어로 돼 있지만 해석하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요 대상 안에 종속되어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써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블록 안에 종속되어 있는 이제 요소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써요? 블록 언더바 엘리먼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나쁜 거는 잘못된 거 뭐래요?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CSS로 접근할 때 이렇게 HTML을 클래스 이름을 지어놨는데 내가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블럭 요소는 그러니까 엘리먼트 요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딱 떼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차피 이런 녀석은 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 근데 모디파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래서 뱀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이름만 딱 보고서도 HTML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메뉴구나 라고. 그 다음에 이제 팀 단위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팀 단위로 작업했을 때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고 자 정확한 그 규칙 내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독성과 직관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뱀을 이용해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뱀을 모른다 해가지고 뭐 이걸 모른다 해서 취업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알면 좋다. 알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강사는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뱀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케바 케이스랑 어울리는 클래스 이름 명명법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뱀을 이용해서 이름 짓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